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오늘은 에티오피아의 악마이자 도살자 맹기스투 하일레 마리암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인물의 인생 이야기네요. 여러분은 에티오피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우리에게 아프리카는 여전히 미지의 땅 같은 느낌입니다. 커피 정도가 가장 쉽게 떠오르겠네요. 에티오피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내전도 일어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도 계속 찾아오고 있죠. 기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는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워낙 못 살던 나라였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가난했던 이유는 오늘의 주인공 맹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때문이죠. 이름이 좀 기니 그냥 맹기스투라고 부르겠습니다. 맹기스투는 에티오피아의 정치인이자 육군 장교였습니다. 대통령도 했고요.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독재를 했으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영감을 받아 국유화와 토지 재분배 같은 일들을 현실에 옮겨왔죠. 말도 안 되는 정책들과 탄압으로 맹기스투는 에티오피아를 막장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에티오피아는 무장단체가 점령한 국가인 아프가니스탄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이 낮았죠. 도대체 맹기스투는 어떤 짓을 한 걸까요? 맹기스투는 1937년에 태어났습니다. 맹기스투의 아버지는 군인이었죠. 어머니는 맹기스투가 8살 때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고 맙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똑바로 자랄 리가 없죠. 맹기스투는 할머니 품에서 자라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따라 군대에 입대합니다. 맹기스투가 군생활은 꽤 잘했는지 아만 안돔이라는 장군의 예쁨을 받습니다. 아만 안돔은 맹기스투를 상사로 만들고 사무실에 심부름꾼 역할을 줬죠. 맹기스투는 군생활을 하면서 아만 안돔의 도움으로 홀레타 사관학교를 병행했고 졸업까지 합니다. 아만 장군은 맹기스투의 멘토가 되었죠. 맹기스투는 꽤 열심히 살았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메릴랜드 대학에 야간 수업까지 들었죠. 덕분에 영어도 꽤 잘하고요. 다만 성격이나 태도가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1964년 미국 일리노이주로 파견되었을 때 태도나 불복종 등의 이유로 문제가 되었죠. 하지만 아만 안돔이 있었으니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소령이 된 맹기스투는 1974년 당시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 1세에 대한 반란을 꾀했죠. 사실 하급장교 그룹인 데르그라는 조직이 생기지 않았다면 평범한 군인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데르그 내에서 급진 좌익 그룹의 주의물로 부상해버리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비상한 기억력과 사람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좋다고 평가받은 맹기스투는 뒤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까지 올라서죠. 하급장교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맹기스투의 말에는 과거 힘들었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1974년 9월 데르그는 군대 내 승진 문제와 출신 성분 그리고 물자와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하일레 황제는 폐위되었고 임시군사행정위원회인 PMAC를 만듭니다. PMAC는 드래그가 운영했고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수행했죠. 그런데 쿠데타를 했다고 끝은 아니었습니다. 온건파와 급진파의 대립이 남아있었죠. 온건파에는 대부분 과거의 권력층 혹은 지식인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은 온건파를 지지했죠. 급진파는 공화제를 주장했습니다. 맹기스투가 사실상 수장으로 있는 파였죠. 급진파는 대학생들이나 노동조합이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대로 가면 온건파가 정권을 잡게 되는 형국이었죠. 맹기스투는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정권을 잡아야겠다고 말이죠. 1974년 11월 에티오피아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온건파에 있었던 아만 안돔을 포함해 60명을 죽여버리죠. 황족들을 포함해 마음에 안 드는 주요 인물들을 전부 말입니다. 혁명적 조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뭔가 북한 냄새가 나죠. 이것으로 맹기스투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황제도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죠. 사망 원인은 수술이 잘 안 되어서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맹기스투의 명령으로 군인들이 침대에 누워있던 83세 노인의 목을 졸라 죽인 것이었죠. 1975년 맹기스투와 맹기스투의 측근은 사회혁명을 준비했습니다. 소련식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가져온 신념이었죠. 소련식 마르크스주의는 1960년대 아프리카 독립 1세대 지도자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프리카 사회주의라고도 불렸죠. 그런데 맹기스투는 좀 많이 심각한 수준의 사회주의였죠. 아프리카 사회주의는 대부분 화합이나 민족 등의 말을 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느낌이었다면 맹기스투는 사회와 경제의 완전한 개조를 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토지개혁과 농촌 계몽 사업을 위해 교사들을 파견하는 등 정말 혁명적인 혁명이었죠. 우파는 이미 죽은 지 오래였고 남아있는 건 온건좌파, 심지어 대부분이 혁명에 동참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맹기스투의 행적이 너무 심하다 보니 온건좌파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맹기스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력으로 아예 소리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버렸죠. 이쯤 되니 정부의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1976년 에티오피아는 국가의 슬로건을 전국 민족 민주혁명으로 바꾸었죠. 에티오피아에서 자본주의는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본격적인 맹기스투의 뻘짓거리가 시작되죠. 바로 적색혁명입니다. 사실 진짜 이름은 조금 다른데 그 단어가 들어가면 영상 제재를 당하더라고요. 진짜 이름은 댓글에 적어놓고 영상에서는 적색혁명이라고 하겠습니다. 1977년 2월 맹기스투는 아만안돔의 후계자이자 드랙의 리더로 있었던 타파리 벤티를 비롯해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을 처형하죠. 그리고 4월 적색혁명을 시작합니다. 반혁명주의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혁명군과 제국주의자들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액체가 담긴 병을 깨뜨리죠. 맹기스투는 공식적으로 국가 원수가 되었고 에티오피아에는 군부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련과 쿠바에서는 에티오피아를 지원해줬고 에티오피아는 사회주의 군부 독재 국가가 되죠. 이 날부터 에티오피아는 빨간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죠. 정치적인 사상적인 의미의 빨강이 아닌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맹기스투는 모든 진보가 행동의 자유를 얻었다며 농민과 노동자, 공무원, 심지어 학생들에게까지 무기를 지급했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거리는 난장판이 되었고 총알이 휩쓸고 간 자리는 하이에나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적색혁명은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죠. 진짜 악랄한 것은 12세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어린이들이 많이 죽어나갔죠. 시민들은 죽은 가족의 몸이라도 돌려받고 싶어 했는데 몸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총알값이라며 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지원을 받은 맹기스투의 군대는 에티오피아를 단합하기는커녕 현재는 독립했지만 당시는 에티오피아의 일부였던 에리트레아에서 반군이 일어나게 되죠. 50만 명을 죽이는 짓을 벌리고도 반군을 제압 못한 맹기스투는 조금씩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맹기스투의 위신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 바로 1983년 에티오피아 기근입니다. 일단 기근의 원인은 가뭄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게는 40만 명, 많게는 120만 명의 사망자를 낳을 만한 기근은 아니었죠. 이유인즉슨 반군 때문이었습니다. 맹기스투는 의도적으로 반군이 있는 지역에 도움을 주지 않았죠. 사실 도움은커녕 의도적으로 기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반군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는 폭탄을 떨구어서 땅까지 못쓰게 만들어 놓았죠. 기근은 198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세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독주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나라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랐죠. 공산권 국가들의 몰락은 에티오피아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987년 맹기스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군정을 폐지하고 대통령에 올랐지만 사실 달라진 건 이름이지 똑같았죠. 1988년에는 에티오피아 정부군이 반군에게 대패를 하면서 본격적인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에는 반군이 항구 도시 마사아까지 점령하면서 사실상 에리트리아에서 맹기스투는 통치력을 잃었습니다. 이 시기 소련은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죠. 소련도 망하기 직전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를 도와줄 여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반군은 진격하기 시작했고 맹기스투는 1991년 몰래 짐바브웨로 도망을 갑니다. 반군은 승리를 선언했고 맹기스투와 냉전 그리고 혁명시대의 종식을 선언했죠. 맹기스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악당은 처벌받는 권선징악의 엔딩이 아니죠. 짐바브웨로 가서 호화롭게 살다가 북한으로 망명해 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는 적응을 못해 돌아왔죠. 에티오피아는 아쉽지만 맹기스투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직도 맹기스투가 쌓아놓은 똥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에티오피아의 악마이자 도살자 맹기스투 하일레 마리암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